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커피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모신 분은 포토그래퍼 이희영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이희영입니다. 저는 다양한 브랜드와 지명 광고, 카탈로그, 웹 콘텐츠 등을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 작업으로는 프랑스 파리 거리 사진 작업을 했던 Take Me to 파리라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째 캐논 아카데미에서 사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로 커피를 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갑자기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거의 안 마셨고요. 그 이유가 저는 거래처 미팅이 있을 때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로 주문해서 마셨는데 네. 뭔가 나는 커피랑 맞지 않다. 아, 뭐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뭐 그런 걸 주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카페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에디오피아 원두에 브루잉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고 그때 마셨던 커피가 실제 너무 맛있어서 내가 커피를 안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 즐겼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전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코로나의 타격을 좀 심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즐기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그 에티오피아 커피를 처음에 접했던 카페는 기억이 나시나요? 그 카페 이름이 페어라는 카페인데요. 펠트 커피라고 아시죠? 네. 펠트 커피 출신의 바리스타 분이 오픈했던 카페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 카페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페어라는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또 커피를 처음에 잘 모르셨다가 또 마시는 네. 거 한번 딱 드시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바뀌는 경우도 눈이 있고. 트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셉이 이제 가시아시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네네. 만나게 되셨거든요. 스스로를 홈커피 러버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네네. 집에서는 어떻게 커피를 즐기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알기가 쉽잖아요. 뭐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 카페를 가서 경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일종의 이제 선별을 해놓고 기간에 따라 뭐 주에 따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골라서 주문을 해서 주로 브루잉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보다 브루잉 커피를 확실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간 선별의 기준 같은 게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로스팅하는 포인트,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마다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저랑 취향이 맞으면 한동안 계속 그 브랜드만 마시고 있는 편이에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뭐 산지나 아니면 뭐 프로세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프로세스는 아직은 워시드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깔끔히 네네. 떨어지고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후에 소셜미디어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소셜 미디어를 안 했던 건 아닌데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 다 했었는데 네. 한 3달, 4달 이상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뭔가 여유를 두고 제 개인적인 걸 어필하거나 뭐 보여주는 것 자체를 좀 어색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커피를 거의 매일같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꼭 뭐 어떻게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이걸 좀 기록하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의 인스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진짜 공유를 위한 기록을 위한 걸 시작한 건데 맞아요. 그게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인스타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약간 뭐 변화 같은 거 직접적으로 좀 체감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 커피 사진들을 찍어 올리기 시작할 때는 뭐 좋아요가 뭐 30개, 50개 이렇게 약간 개인적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의 좋아요가 달렸었는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2달 쌓이니까 특히 커피 툴을 다루는 외국 업체들이 DM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제품을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제 사진을 쓰면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그런 거 올려도 체감이 없던데 확실히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지 그런 뭔가 시기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시기부터 네.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분들 포함해서 커피 사진을 업로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일종의 약간 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집에서 뭔가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또 그런 맞아요. 것들이 는 일종의 뭐 코로나가 좀 선물이죠.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많거나 반대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커피와 사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커피가 지닌 이미지가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존에 이제 뭐 음식, 디저트 이렇게 변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유행처럼. 그래서 음식 사진을 인스타 계정에서 뭔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올리던 사람들이 거기서 디저트로 진화하고 그 디저트와 다시 커피를 만나고 그리고 커피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 한 잔에 어떤 맛있는 커피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게 특히 지금은 쇼룸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보여주는 스페셜티 브랜드가 많잖아요. 커피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뭔가 힙하다? 느낌 있다 하면 전부 커피로 모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카페 및 커피 관련 업체랑 협업을 하고 계신데요. 협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지금까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와 협업했던 부분은 한 분의 소개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너무 잘 아실 텐데 홈바리스타 클럽의 김유한 대표가 이제 제 인스타 초창기에 제 커피 사진을 좋게 보고 어차피 사진이라는 게 커피든 원래 제가 해왔던 사진이든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커피 사진으로 좀 더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요한 대표가 여러 커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대표님들을 소개해주면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DM을 통해서 뭐 커피 툴 브랜드나 아니면 이제 개인 카페들이 촬영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우리 바리스타 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추출을 할 때 꼭 써야 되는 기본적인 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템퍼라고 네. 템퍼라는 툴을 없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벙커 컴퍼니라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이제 그 박승규 대표라는 분이 있거든요. 커피 툴이나 뭐 여러 추출 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이제 그분과 풀만이라는 템퍼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와 협업이 있었어요. 그 템퍼를 제가 사진 작업을 했는데 그게 커피 사진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 사진을 계기로 또 여러 커피 사진 작업 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2년 1년간 홈바리스타 클럽이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에 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홈바리스타 클럽의 김유한 대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어떤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일치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홈바리스타 클럽은 항상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에게 어떤 이제 사용할 이미지나 소개할 이미지 같은 걸 주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됨으로써 이미지 자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고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양질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이 바라보는 스페셜티 커피가 약간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그럼 어떤 관점인가요? 저는 지금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대부분 하이엔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급 이미지인데 거기에 이제 준하는 이미지를 함께 제공해보자는 게 취지였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각 달마다 이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로스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이면 지금 한 개 그레이 그레이스트 밀이 있고 2월은 빈 브라더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12달이 쌓인 걸 달력으로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사진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카페, 커피 관련 업체에서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 시대 상관없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어떤 커피 한 잔을 실제 가서 경험하기 전에, 맛보기 전에 먼저 선행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일관된 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하면 그 이미지가 생각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진의 어떤 퀄리티, 뭐 잘 찍고 못 찍고 더 좋은 카메라, 뭐 스마트폰 상관없이 하나의 일관된 톤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톤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팁 같은 거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나의 팁이라면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성향 있잖아요. 그게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벙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주로 그린, 녹색이 선두에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추구하는 어떤 명확한 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지의 어떤 일관된 앵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 계정보다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운영하는 공식 계정들은 명확하게 브랜드라는 느낌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브랜드가 어떤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할 때 아무리 좋은 유저의 사진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걸 권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 커피를 시작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지금 또 다른 사진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다르실까요? 사실은 커피를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진을 찍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부분은 제가 커피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깝게는 집에 있는 아내 같은 경우도 제가 커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까지 인스타 계정을 오래 운영할지를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아이템 혹은 뭐 소재 자체가 사진의 성향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마 사진을 직업으로 두신 분들 대부분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더 나이스하거나 좋다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학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되게 비슷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 사진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아메리카노라고 예를 들어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예를 들어보면 얼음잔에 샷을 붓잖아요. 네. 그런 게 직업군도 똑같이 찍게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나답게 다르게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늘 해오던 방법들을 반복을 하지만 조금씩 좀 다르게 찍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SNS 계정에서 네. 잘 운영하는 카페 계정이 어떤 데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데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펠트 커피나, 아마 계정 이름은 펠트 서울일 거예요. 펠트 서울이나 로우키, 성수동에 있는 로우키도 그렇고 명확한 자기들만의 톤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커피를 하는지가 이미지에 되게 녹아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 안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쭉 일관되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릴스 영상을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네. 사진과 비교해서 릴스가 가지는 매력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진이 보여줄 수 없는 현장감, 아무래도 동영상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저작권 때문에 쓸 수 없는 음악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릴스나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고 팔로워의 유입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컨셉, 이 어떤 타겟팅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릴스만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은 한 달을 지내보면 사진과 릴스를 병행하는 계정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팔로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이라는 건 작업할 때 피로도가 사진보다 높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죠. 확실히 이제는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걸 맞아요. 인스타그램도 좀 인정하고 네. 포토그래퍼님이 생각하는 커피인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커피인이라는 건 커피를 다루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커피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추출을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만 커피인이 아니라 커피에 관련된 일러스트레이터, 커피에 관련된 뭐 사진작가, 커피에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맨, 뭐 이렇게 커피를 다루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은 커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커피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커피인이라는 어떤 단어를 좋게 본다면 당연히 커피를 취급하는 사람들만 커피인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바리스타 분이나 로스터 분,
아니면 이제 커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런 분들이 주로 커피인으로 불릴 텐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커피인으로 대우받는 아마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향후 목표랑 독자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커피라는 이런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사실 월간 커피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좀 지금도 사실 신기한데 이런 모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커피라는 이 아이템 소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월간 커피를 꾸준히 구독하시고 커피 업계의 어떤 동향이나 커피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라도 사진을 즐겨 찍고 그걸 그냥 가볍게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왜냐하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직업이 다양하니까 커피만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 삶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생각한 목표긴 한데 기존에 제가 한번 출간을 해봤던 사진집처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의 사진집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진행하는 커피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내기 전에 혹시 좀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네.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더 말을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보다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긴장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